델타 변이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코로나19가 아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메시지입니다. 대개 바이러스는 변이가 진행될수록 전파력은 강해지고 치명률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갈 만한 상태가 되죠. 델타 변이는 다른데요. 전파력과 치명률이 둘 다 높아졌습니다. 한 명이 9명에게 퍼뜨릴 수 있는데 이는 기존에 비해 4배 높은 수치입니다. 중증 위험도도 높아요.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역시 전과 비교해 120% 높았습니다. 급기야 전 세계의 신규 확진 규모가 한 달 사이에 2배로 뛰어올랐는데요.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휴가철 그리고 시민의 피로도가 맞물리면서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나만 지키고 나만 자제하고 나만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피해의식이 고개를 들더라도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공동체의 삶을 지키는 일은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할 몫이라는 각자의 다짐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못 믿었고 때로는 원수 같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위한 최후의 파수꾼입니다. 8월 2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머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려드렸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옛날에 99년인가 컨스피러시 시어리 컨스피러시 한국 개봉명 영화 삽입된 곡이라서 이 영화 보면은 이 노래 들으면은 영화도 생각나고 멜 깁슨이랑 줄리아 로버츠도 떠오르고 재미난 영화였는데. 자, 나지영님, 확진자 수는 너무 높고 너무 늘고 휴가 갈 사람들은 잘들 다니고 그래도 저라도 지켜야겠죠. 델타 바이러스보다 행복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지길 바라봅니다 해주셨고요. 나재동님, 웅디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파이팅. 오, 감사합니다. 1458님, 웅디 수원은 어제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오네요. 습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웅디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 내내 일했어요 하셨습니다. 전 어제 밤에 돼지 꼬랑지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태어나 처음 먹어봤습니다. 맛있던데요. 2인분을 시켜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너무 늦게 먹어가지고 머리가 좀 멍해요. 밤늦게 먹으면 안 되는데.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유진 허남웅의 무법지대가 있는 날이죠. 오늘 오전에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핸드볼 경기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7월 오늘 아까 무승부라고 하지 않았나요? 졌어요? 무승부잖아요. 여기는 또 왜 졌다고 돼 있지? 그래요. 앙골라와 극적인 무승부 했고요. 일본이 앞으로 그 노르웨이랑 경기에서 패하면은 우리나라가 8강에 진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랑 자꾸 얽히네요. 왜 얽히지? 자, 그래서 핸드폰 영화 한 편, 핸드볼 영화 한 편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순례 감독의 2008년도 작품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남웅의 무법지대.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나 잘해줬고 비록 은메달이지만 금메달 못지않는 그런 오늘 투혼을 발휘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어떻게 올림픽에 이렇게 나와서 대표 선수 하는 그 종목의 선수가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그런 팀이 없다는 자체가 나 포기 못해요. 알잖아요. 언니들 뛸 수 있어요. 자신 있어.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아니, 대한민국 아줌마들 안 믿으면 내가 누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랑스럽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하이라이트였어요.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임순례 감독이 연출한 2008년도 작품 전체 관람가 등급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만나보겠습니다.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많은 평론가 1등 신랑감 화남웅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림픽 좀 보십니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제가 네. 이 영화를 보고 또 올림픽을 보니까 이게 뭐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경기를 보고 있는 건지 사실 이 영화를 보자마자 제가 이제 도쿄 네. 여자 배구 일본이랑 네. 하는 여자 배구를 그쵸. 봤거든요. 토요일에.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흥미진진 김연경 선수의 그쵸. 그 파이팅과 네. 또 이제 그 팀워크 보면서 막 응원했는데 이겼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더 좋더라고요. 네. 아, 네, 올해 올림픽이 유독 예. 한국 팀의 극적인 승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음. 말씀 주신 여자 배구도 그렇고 어제 한국 야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3대1로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4대3 역전했죠. 아. 그리고 정말 그 기념비적인 승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탁구 단식 같은 경우는 예. 4세트를 먼저 이기면 승리잖아요. 세트당 11점을 내야 되고. 네. 근데 한국의 정영식 선수가 3대1 세트 스코어 지고 있고 점수도 10대4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1점만 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꺾고 올라갔어요. 8강전에. 네, 정말. 대단했던 거죠. 드라마지. 네, 맞아요. 드라마야. 오. 그러니까요. 정말 또 한 가지는 네. 여홍철 선수 딸 아, 네. 여서정 선수 맞아요. 뛰는 것도 봤거든요. 그렇죠. 정말 맞아요. 패기 넘치게 딱 뛰고 이제 또 아빠가 해설하는 그 부분을 봤는데 아빠 재밌더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너무 잘 뗐어요. 지금 막 다시 막 박수를 막 치고 막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밀렸거든 착지에서. 예. 그랬더니 저건 아빠 안 닮아도 된대요. 옛날에 여홍철 선수 금메달 딸 때도 이제 맞아요. 두 번째는 밀렸거든요. 맞아요. 밀렸어요. 그거 진짜 너무 여러 번 본 장면이라서.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딸이 그렇게 또 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그쵸. 또 보게 되네요. 부녀가 메달을 따는. 네. 네. 진짜. 4년 후에는 또 더 맞아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게 네, 기대할 수도 있을 파리올림픽에서는 것 같고. 진짜 네. 우리 높이뛰기도 한국 금메달도. 신기록 나고. 그러니까요. 그럼요. 맞아요. 우상현 대단하죠. 선수 네. 너무 안타깝다고 막. 근데 표정은 시종일관 밝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다들 예. 야, 우리가 차라리 금메달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보통 육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과 더불어서 기본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예. 메달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그 종목에서 한국이 약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수영의 황선우 선수도 맞아. 좀 높이뛰기 오상혁 선수도 네. 그렇고 보면은 이제 그런 체력적인 한계는 없어졌다. 체격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올림픽 때 또 어떤 성적을 낼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거죠. 심지어 네. 우상혁 선수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크기가 다르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체적 조건이 악조건인데 그런 한국 신기록에 이어서 세계 4위 랭킹 네, 된 맞아요. 게 진짜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뛰는 모습이 너무 또 아름답고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저는 참 우리나라 그 스포츠 관련 협회들은 참 네. 하나도 제가 네. 믿음이 가는 곳이 없는데 그렇죠. 단 한 곳도. 근데 참 선수들 선수들이. 보면은 그쵸. 네. 참 대단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생순 같은 경우도 예. 아까 이제 예고편에서 감독의 실제 목소리가 나온 거잖아요. 유명철 감독님.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실업팀이 몇 개 없어가지고 못 뛴다라고 맞아요. 할 때 말을 잊지 못하는 그 장면도 말하자면 우생순의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인 거죠. 그렇죠. 네네. 저 진짜 그래요. 이 영화의 네. 엔딩 장면이 그쵸. 원픽 장면이긴 합니다. 원픽이다. 이게 영화가 네. 그쵸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막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보여준 영화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네. 현실이 나와. 그렇죠. 와 근데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맞아 정말 현실이 이렇다 이걸 그렇죠. 보여주니까 이게 영화가 영화에서 끝나는 게 아닌 뭐 단지 은메달을 땄는데 안타깝다 이 정도가 아닌 맞아요. 정말 현실은 돌아갈 팀이 없다. 아하. 와 그래서 좀 와 마지막 장면이 원픽입니다. 야 아까도 말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여자 핸드볼 이 앙골라와 싸워서 31대 31로 비겨가지고요. 그것도 굉장히 극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돼서 결국 이제 일본이 지면은 우리가 8강에 가는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극적이죠. 그래도 왜 이렇게 밝히지? 13년 만에 그래도 혹시 하는 이제 메달에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나 이제 여자 기다려도 핸드볼 봐야죠. 메달 땄으면 좋겠다. 아우. 근데 여자 핸드볼 선수 이번에도 보면은 예. 유은희 선수라고 있거든요. 어. 근데 유은희 선수가 거의 세계 최고 선수라서 이번에 올림픽 끝나면 헝가리에 굉장히 빅클럽 핸드볼이 있거든요. 예. 근데 유럽에서는 핸드볼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유럽에 진출했던 예전에 한국 선수들 꽤 많았잖아요. 지금 감독인 강재영 감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윤경신 선수도 그렇고 이번에 유은희 선수도 이제 그렇게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들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화도 여자 핸드볼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아마 당시에도 보셨죠, 두 분 다? 예. 네. 네, 당시에도 보였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보였을 것 같은데 어때요? 핸드볼 소재로 한 영화가 우리만 드문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하네요. 그 지난주에 국가대표 말씀드리면서 스키 점프. 세계 최초의 스키 점프 예. 영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세계 최초의 핸드볼 소재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사실을 제가 확인하면서 예. 한국 영화가 산업으로 굉장히 팽창하던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재를 이제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중성도 있지만 새로운 게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포츠 쪽에서 그 스키 점프도 그렇고 오늘 다루는 핸드볼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소재는 굉장히 참신하지만 흐름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뻔한 흐름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현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감동을 주는데 그게 뻔하긴 한데 또 마지막에 보고 있으면 그래 현실이 저렇지 어떻게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아테네 올림픽 그 은메달 땄을 때요 깜짝 인기가 있었어요. 핸드볼에 네, 관중석이 굉장히 많이 차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또 그렇게 많이 안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 영화가 또 그 흐름을 좀 다시 좀 짚인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래요. 이 영화는 약간 스포츠 영화의 외피를 싼 어떤 부분 현실 영화, 그렇죠. 현실 생활. 정말 이 특히나 이제 여기서 핸드볼 천재로 나오는 미숙 역할을 한 이제 문소리 배우가 나는 정말 살기 위해서 핸드볼을 했다. 네, 맞아요. 빚 갚기 위해서 핸드볼을 했다. 그쵸. 이게 내 생활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현실 영화. 그래서 네네. 실업팀이 없어서 사실은 마트에서 막 콩나물 그렇죠. 팔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캐셔를 하죠. 네. 그래서 참 그런 부분까지 그 임술래 감독의 어떤 특기가 아닐까.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끌어내는 그런 네네. 영화에서 이제 이거를 단지 뭐 코믹 이런 걸로 버무린 게 아니라 아니죠. 정말 생활 연기로 그렇죠. 잘 버무렸다. 맞아요. 예, 그래서 핸드볼 연습하는 장면도 조금 중간중간에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많이 나오진 않다가 네. 마지막 한 30분은 거의 핸드볼 그 경기 네. 그 내용으로 이렇게 맞아요. 꽉 채우는데 괜찮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그러니까 보면 영화 보면은 참 희한한 게 보통 이제 스포츠 영화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야구가 제일 흥해요. 네, 그렇죠. 예, 야구 영화가 야구는 그리고 많죠. 퀄리티가 제일 높고 맞아요. 야구 영화는 어지간하면은 나 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봐도 될까 싶어도 그냥 네. 아무거나 봐도 다 잘 만들었어요. 희한하게 잘 만들어. 네, 그리고 거긴 공식도 없어. 맞아요.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뛰어나. 그렇죠. 놀라운 일이야 이건 진짜. 굉장히 많죠. 야구 소재에서. 엄청 많고. 뭐 꿈의구장도 있고 그러니까요. 머니볼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않는 혹은 주목받지 않는 스포츠를 다루는데 네네.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 그렇죠. 하나의 성공 사례가 나오면 예. 이제 그 소재를 좀 바꿔가지고 이야기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도 어떻게 보면 제작비가 그래도 좀 들어간 거고 그렇죠. 일종의 겨울 시즌 영화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시도보다는 소재는 새롭지만 그거를 이제 풀어가는 방식은 예전에 그 국가대표라든지 이런 좀 감동 신화와 비슷하게 흘러갔던 거죠. 임수은 청취자님께서 허나몽님은 거의 스포츠 기자 느낌인 것 같은데요. 박식하네요. 저도 좀 계속 느끼고 있어요. 네. 나는 이런 거 국가대항 경기 이런 거 별로 진짜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저 거의 지금 1년 넘게 여기서 출연하고 있잖아요. 예. 영화에 대해서 어떤 영화 박식하다는 영화 얘기할 때보다 지금 스포츠 얘기 올림픽 얘기하는데 그냥 혹시 집에서 막 프리미어리그 이런 거 다 챙겨보죠. 그렇죠. 그렇게 챙겨보고요. 예.
역시 심지어는 그 유현진 선수와 김광현 선수, 그 김하성 선수 야구 경기 보려고 유료로 바뀌었잖아요. 그 채널이. 네, 그것도 신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몰라. 그럼 어떻게 알아 내가. 프리미어리그 채널이 유료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메이저리그. 앞으로 그럼 전 스포츠 할 때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 외연을 넓혀야 돼요. 네. 맞다. 평론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줄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소리 배우가 연기한 한미숙 선수는 굉장히 세계 최고의 선수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연금도 받고 생활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가 안 좋으면서 캐셔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을 이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핸드볼 협회에서 특단의 조치로 한미숙 선수를 비롯해서 일본에서 뛰고 있는 이제 김정은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노장들이 투혼을 발휘해가지고요, 현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아테네에서 은메달을 딴다는 내용이죠. 아, 근데 네. 그래 빠네. 아, 네. 구조는 빠른데 설명하면서도 아니 빠네. 네. 빠른데 이게 현실하고 이게 자꾸 오버랩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맞아요. 이거 줄거리만 들었는데 감동적이네. 나 약간 소름 돋았어. 이게 보면은 지금 그 극장가의 모가디슈 유승환 감독의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화가 주는 힘이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도 뻔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거 실제로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잖아. 라고 해버리니까 딱 보면서 마음으로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진짜 언더독들이 성공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주는 감동과 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특히 실화라는 것이 맞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더욱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에 400만 관객 동원한 거 맞나요? 400만 넘었었죠. 임순례 감독 필모그래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작이 안 그래도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우리가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때 웅디가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추천했는데 극찬하시죠. 저는 그 한국 영화 베스트 5 안에 늘 들어요. 좋죠.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말씀을 듣고 사실 저는 개봉 당시엔 안 봤는데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죠. 영화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 그렇죠.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많은 관객이 보지 못하면서 임순례 감독이 다음 작품을 뭘 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7년이 지나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었고 그 이전에 흥행들이 썩 좋지 않았는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임순례 감독이 처음으로 흥행 감독의 지위를 얻었죠. 이때 그러니까 감독님이 요번엔 내가 무조건 성공한다. 네. 그렇죠. 내 손익분기점 반드시 맞추고야 만다. 그렇죠. 이런 어떤 각오로 임했다고. 네, 맞아요. 이걸 결심한다고 쉽게 지켜지는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맞아요. 쉽게 못 지키는데 이걸 해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에 비하면 이 영화는 철저한 상업 영화다. 맞아요. 상업 영화죠. 철저한 상업 영화죠. 그래서 당시에 이 영화를 그 근무하던 기자분들하고 몇 명이서 같이 보러 갔어요. 보고 나서 되게 충격적이었겠다. 그렇죠. 임순례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 뭐 우중산책 이런 영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니 이게 임순례 감독의 영화라고?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기자들의 촉과는 다르게 개봉을 하자마자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 찾아갔었죠. 그래. 알겠습니다. 자, 무법지대 오늘 임순례 감독이 연출한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핸드볼 코트 안에서 손만 사용해서 공을 상대편 골에 던져 넣어 득점을 겨루는 스포츠인데요. 그렇다면 실내에서 펼쳐지는 핸드볼은 한 팀당 과연 몇 명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몇 명이서 하는 게임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2명. 2명? 우리 청취자를 뭘 알고 지금. 2번 7명. 3번 11명. 힌트.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 백설공주와 몇 명의
백설공주와 난쟁이가 몇 명 더 있었다는 네. 얘기가 있던데. 헷갈리는 정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행운을 주는 번호 1번 2명, 2번 7명, 3번 11명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스세븐의 하드 캐리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씨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임순애 감독이 연출한 2008년도 작품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까 임순애 감독 이야기하다가 네. 2부로 넘어갔는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후에 뭐 만들었죠? 감독님이? 리틀 포레스트도 소개를 해드렸고 예. 또 웅비가 종종 추천하는 영화 제보자. 최고지. 네. 최고지. 네. 네. 그러면 박해일 씨랑 임순애 네네. 감독이랑 상생이 되게 좋아요. 네. 제보자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그 와이키키 브로더스에서 박해일 씨가 거의 데뷔작 같은 느낌이던데. 상업력 거의 A급 그렇죠. 영화로는 네. 데뷔작이죠. 네. 맞아요. 예. 그런 예. 것도 있고 음.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인데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 중에 임순례 감독의 영화 중에 소와 함께 산책하는 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공효진 배우가 출연한 영화인데 예. 정말 소와 함께 산책합니다. 근데 이게 은유가 아닌가요? 근데 그게 주는 예. 마음의 안정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소가 안정을 주긴 해. 이 가만 보고 있으면은 네네. 진짜 풀도 되게 천천히 씹고 그래요? 속눈썹은 또 오죽기로 네네네. 보고 있으면은 뭔가 좀 평안해지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생순이 임순례 감독의 영화 중에서 예. 뭔가 아까 이제 신유진 평론가님께서 철저한 상업 영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쪽에 있다면 네, 이 영화 그러니까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소와 산책하는 법 알죠?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은 그러니까 임순례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좋아할 만한 그런 작품인 거죠. 그또 동물보호협회 카라 네, 맞아요. 대표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게 또 동물 영화를 그렇게 맞아요. 또 근데 그런 협회 만들고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는 거 감안하면은 네. 또 의외로 동물 나오는 영화를 많이 안 만드셨네요. 네, 그렇죠. 네, 보통 보면은 거의 뭐 그냥 전부 다 동물 영화일 것 같은데 네, 그렇진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한 편밖에 네. 없는 거네요. 맞아요. 네. 저는 임순례 감독님이 최근에 이제 4월달에 네. 그 시네21에서 인터뷰하신 그 네. 내용이 너무 이제 제가 영화를 느끼는 그런 마음이 감히 이거에 이입돼서 이분이 인터뷰 내용이 이입돼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도 어렸을 때는 영화를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영화들을 네네. 계기로 해서 영화를 좀 능동적으로 능동적인 관객으로 되었다라고 네. 하면서 그렇죠.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문학 작품이나 뭐 위대한 음악이나 미술, 고전 미술 같은 것만 감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화야말로 인생을 성찰하게 하는 심도 깊은 예술 작품이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고 그리고 이 영화가 참 아무리 뭐 우리가 슬픔이나 뭐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에게 아름답고 즐겁고 심오한 것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영화는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고 친구이고 예술로서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영화를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그냥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 이거를 보면서 좀 더 생각하고 제 인생이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네, 저는 그리고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영화를 볼 때 단지 그냥 뭐 정말 저보다 충분히 더 능동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방송이 또 네. 함께 하시면서 우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서 그쵸, 맞아요. 영화와 함께 삶이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청취자 박선홍님이 우생순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 콧물 닦느라 정신없었던 기억이 나요. 강흥천님은 핸드볼이요. 이거 배워보면 재밌습니다.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국가대표 출신이었는데요. 농구, 축구 못지않은 재미가 있어요. 해주셨고 이혜민님은 저는 그동안 메달에만 너무 연연했는데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메달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선수들의 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겠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주셨는데 이예민님 말씀이 그렇죠. 아이고 오늘의 장원감. 그렇죠. 예, 네, 예, 영화를 관통해서 지금 우리 영화 자체가 이 올림픽과 함께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한 정신 아닙니까? 메달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선수들을 응원하고 또 선수들이 그만큼 기량을 펼칠 때 그렇죠. 우리가 다 메달과 상관없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 근데 이번 올림픽에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더 이게 뭉클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메달권에 들진 못했지만 네네. 아무래도 뭐 자기 신기록 혹은 네.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맞아요. 아유 메달 못 딴 건 좀 아쉽지만 금방 털고 환하게 웃고 맞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경기에 졌지만 그리고 메달을 겨루는 경기였지만 지고 나서 상대 선수에게 뭐 엄지척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예, 또 박수를 쳐주다던가 이런 모습 보면 아 그래 우리가 왜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그런 장면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자 우리가 스포츠에서 바라는 장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서 네. 원핏 장면들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네.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들이 그렇게 인상 깊으셨나요? 아까 신유진 평론가님께서는 실제 이제 당시 아테네 올림픽 당시 금메달을 못 걸어가지고 실제 코치가 이제 얘기하는 장면 나왔잖아요. 저는 그 전에 그러니까 34대 34인데요. 네. 그 중에 문소리 배우가 연기한 한미숙 배우가 페널티를 얻어가지고 그 골만 넣으면 이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근데 그 금메달을 목에 두고 놓치거든요. 그 페널티를. 그 순간 갑자기 카메라 화면이 슬로우로 바뀌면서 마치 정지하듯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바로 이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때 이제 임순례 감독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여기서 끝내고 싶다. 근데 이제 스태프들이 뒤에 장면 더 보여줘야 된다. 이게 상업 영화로 간다면 그 흐름, 여운을 더 보여줘야 된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신윤희 변호사님이 영화라는 것이 주는 어떤 그런 감흥을 말씀 주셨잖아요. 영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러 사람이 만드는 만드는 거잖아요. 공동작업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제 거기에 임순례 감독의 어떤 철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그 장면이 원픽 장면이에요.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그 최고의 어떤 그 정점이 되는 순간, 네네. 정말 정점을 딱 찍는 순간, 그 네네. 순간에 영화 딱 끝나는 작품들이 네네. 꽤 많은데 그렇죠. 그 잘 쓰면 되게 좋아요. 네 맞아요. 네, 로키도 그렇고, 네네. 델마 루이스도 그렇고, 네. 마지막에 이제 차 네, 떨어지는 차 이렇게 장면, 올라가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추락하는 게 아니라 차가 그렇죠. 올라가죠. 활공하는 듯한 네. 느낌으로 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순간의 선택이 음. 참 영화를 걸작으로 만드는 네, 그렇죠. 저는 그 한 장면에서 뽑자면은 그 이제 무승부로 끝나갔고 마지막 승부 던지기가 남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골키퍼 하는 선수는 또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그쵸. 그런데 서로를 격려를 계속 해주면서 경기를 끌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막 무승부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는 선수들한테 딱 골키퍼 선수가 그래요. 걱정 마, 내가 다 막아줄게. 딱 그러는데 되게 그런 말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그쵸. 우리는 원팀이고 너네가 안 됐으면 내가 한다. 걱정 마라.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 마음이 맞아요. 와 되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멋있어. 멋있더라고요.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 그런 말. 부담스럽게 승부 던지기까지 왔어. 그런 거 얘기 들으면 참 멋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들고 그렇죠. 이틀 전에 엄마를 좀 잠깐 만났는데 네네. 동생 때문에 네네. 엄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네. 너 일하지 마. 너 이러지 마. 엄마가 다 너 주게. 책도 쓰지 마.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뭐 먹고 살아. 건강이 최고야. 뭘 먹어야 건강하지. 아니 쓰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근데 그냥 이게 말싸움하면서도 네. 하지 말라니까 뭔가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스트레스 말씀하시니까 예. 실제로 양궁 같은 경우는 올해 이번 올림픽 처음으로 심박수를 공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화제가 한국 선수들의 심박수는 정말 평온한 수준으로 계속 중요한 순간인데도 상대 선수는 심박수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국 선수가 뛰어나다 좋은 거야 이거 나쁜 거야? 떠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올림픽에서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오는 그런 피로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또 스트레스 말씀하시니까, 네, 그게 생각나가지고, 웅디도 그런 걸 지금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어떤 육체를 써야 네. 되는 신체 능력을 써야 되는 경기인데 심장 박동이 그렇게 안 움직이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제예요. 지금. 오, 네. 많이 분석을 한 것 같아. 양궁 왜 한국만 그렇게 유독 잘하냐. 그러게요. 한국에서 그렇지, 도대체 양궁. 뭐냐 이게. 그러게요. 평온함. 예,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뭐 각자의 기량 이런 건 다른 나라에도 다 있을 텐데 왜 맞아요. 한국은 유독 절대 여기서 안 되지. 놓지 않느냐. 네. 그것 왜냐? 때문에 연구를 한 것 같아. 승리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이지. 어. 원래 이겨본 사람이 다시 이길 수 있어. 아, 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작은 승리들을 계속 일상에서 해나가는 게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계속 그냥 저버릇하고 아예 몰라 그냥 내버려도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진짜 이겨야 되는 순간에 못 이겨요.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배우들이 그러면은 네, 핸드볼을 좀 이렇게 연습을 했나요? 문소리 배우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핸드볼 선수 출신 코치가 직접 이제 스태프로 참여를 해가지고요. 뭐 문소리 배우, 김정은 배우, 뭐 김지영 배우, 뭐 다 이렇게 출연하는 배우들의 연습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정말 스포츠 선수처럼 어떻게 그 폼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연습을 이제 했고 특히 김정은 배우 같은 경우는 하다가 몸에 좀 다쳐가지고 왜냐하면 무리가 많이 오는 맞아. 스포츠잖아요. 점프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는 예, 그런 좀 일화도 있죠. 폼이 예술이더라고요, 진짜. 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폼이. 맞아요. 결국엔 폼이 네, 중요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 폼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왜 네. 저기 우리 그 탁구 대표님, 네. 대표팀 네네. 그 저기 현종화 선수 그 다른 영화 보면서 코리아? 네, 코리아. 코리아. 그 하지원 씨랑 배두나 씨 네, 나오는데 폼이 중요하니까. 네. 폼을 진짜 엄청 멋있게 잡는데 맞아요. 스포츠. 공은 CG로 넣으니까 아, 이거를 촬영 현장을 저 봤는데 몰랐잖아요. 어휴, 실제 하는 줄. 이 표정은 장난 아니야. 다시 그 영화도 보고 싶네요. 근데 공은 네, 뭐 그냥 텅텅텅텅 이렇게 그렇죠. 이러고 있어. 맞아요. 보는 부분이 있죠. 보고 싶네요. 폼이 중요한 거야. 폼이. 폼 진짜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폼이 안 돼서 네.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배웠는데 여러 가지 뭐 탁구도 배우고 복싱도 배우고 했는데 그렇군요. 폼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폼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이 핸드볼 어. 경기 장면 보여주는데 폼이 정말 리얼하니까 네. 그냥 빨려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신 또 변호사님께서는 두뇌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래. 네. 법정에서 다퉈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가지실 수는 없죠. 아, 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명대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명대사 같은 경우 보고 있으면은 아마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그 덴마크와 경기할 때 좀 뒤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때 주장인 한미숙 선수가 선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포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문소리 씨가 연기하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해놓고 보니까 이게 그 선수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경기 가장 중요한 결승전을 앞두고 남편이 쓰러졌다는 맞아요. 그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 서브 네. 이야기가 또 있었지. 그때 이제 맞아요.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경기를 이제 포기하려고 했어요. 남편을 보러 가려고. 근데 이게 남편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동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나 포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라고 하는데 다 포기하지 마. 뭔가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 톤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그런 톤은 아니었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변호사님은? 저는 그 또 이제 문소리 배우가 아까도 좀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를 해요. 나 애 낳고 3주 만에 경기장 나갔어. 이기든 그렇죠. 지든 그저 먹고 살려고 미친 듯이 뛰었다고. 그게 나한테 핸드볼이야. 딱 하는데 현실이 정말 냉혹함 네네.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영화의 그 스포츠 이면에 있는 현실 맞아요. 문제를 다뤄진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또 이제 의지를 잡아주는 그런 말 아닌가요? 네. 핸드볼은 나한테 뭐 그런 맥락 아니겠어요? 핸드볼은 네. 나한테 무슨 뭐 멋지고 반짝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네네. 밥벌이다. 네. 그렇죠. 근데 밥벌이란 말이 주는 어떤 사람들은 그 단어에서 절박함을 느끼겠지만 또 네네네.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네. 그렇죠. 무조건 해내야 되는 그렇죠. 어떤 그런 뉘앙스를 받기도 맞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존재 이유를 거기에 이제 담는 거기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예. 상대방 팀에 엄청 잘하는 선수가 있으니까 문소리 배우가 그래요. 쟤도 빚이 많나 보다야. 빚이 많아서 그래요. 명대사네요. 제가 빚이 많나 보다. 명대사들이 참 많았어. 네. 네. 그렇기도 하죠. 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법률적인 쟁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 제가 가장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요 이제 김정란 여기서 역할에서는 정란이라는 네, 김지영 그 배우가 이제 식당을 운영해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식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좀 맛집으로 유명한 족발집이라고 하는데요. 네. 족발집. 네, 그 족발집에서도 이제 무가 많이 나오니까 무 생채라든지. 나 그거 봤어. 예, 영상 보셨죠? 난 그게 한국이라고 생각도 못했어. 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그렇죠. 그게 한국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심지어 그럼 그 식당이 어딘지도 나왔어요? 나왔어요. 다 진짜. 밝혀졌어요.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유명한 맛집 조심하십시오. 서초구에 있는 아, 심지어 맛집이야? 맛집이라고 합니다. 진짜 다들 많이 아니, 그러니까 많이 가는 집이에요. 저도 영상을 처음 봤는데 네. 그 물을 막 씻다가 그 무 씻는 그 큰 대야에 네. 그렇죠. 자기 발도 이제 같이 담그고 담그고 있어요. 아예 네, 아니, 처음부터. 처음 담그고 있고 발도 막 씻고 같이. 그 무 닦는 수세미 있잖아요. 예. 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수세미를 박박 문질러내는데 그 수세미로 발도 문질름. 그러니까 그게 처음엔 장난인가? 장난이라도요. 장난이라도. 아니 그게 과연. 이게 그렇죠. 장난이라도 그러면 안 되죠. 나 그래서 100% 어떤 그 조작한 중국에는 왜 무슨 네네네. 그런 거 많잖아요. 네. 맨날 막 자기들끼리 재밌으려고 만드는 조작 그쵸.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 그쵸. 근데 그게 심지어 한국인데 실제. 유명 식당이란 네. 말이야. 실제 있었더니 와, 최근에 대박. 대박이죠. 정말.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약처에서 막 신고가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 우와. 식당에 찾아갔죠. 실제로 조사를 나갔잖아요. 와. 나갔는데 예. 이 사람 물론 이 사람은 이제 그 날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벌써 퍼져 나가니까 식당에서 이제 그만두게 됐고 네. 식당 그만뒀는데 음. 그때 이 사람이 무 닦는 그 대야에 발을 담고 있고 발을 수세미로 문지르고 이런 장면에 한 명 사람이 더 나옵니다. 응? 여성이 한 명 더 나와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여성이 보고서는 뭐 별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 장면도 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네. 아니 저 식당에서는 저게 암묵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 다 얘기가 저러는 되는 거.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걸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이 식당 주인으로서는 또 어떻게든 해명을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뭐 이제 물을 닦는 사람이 원래는 주방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그 홀 매니저였는데 그 날은 이제 주방 일을 하는 분이 안 계셔서 그 물을 닦게 됐고 그리고 여직원이 제지하지 못했던 거는 여직원보다 그 매니저가 직급이 높았다. 그래서 진짜 큰 식당인가 보네. 그러네. 직급도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요. 홀을 보는 실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식약처가 실제로 이제 조사를 나갔더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뭐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아하. 같은 거를 그냥 냉채 족발에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냉채 족발에 사용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끓이는 것도 아닌데 진짜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보관 기준 온도에도 좀 미달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생 관리가 좀 미흡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또 조사와 또 행정 처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시정명령으로 이제 영업 정지도 내려질 수 있지만 형사 처벌 조항도 있어요. 아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사처벌 규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분노하시는 마음도 제대로 조사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벌이 그냥 단지 경하게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네. 요건 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진짜 다들 우리나라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계셨는데. 아, 진짜. 먹는 거 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먹는 거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또 뭐 먹고 죽는 거 아니잖아? 라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 우운영님께서 퀴즈 정답을 제가 지금 보내면서도요. 아니 비인기 종목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좀 드네요. 아, 네네. 배구도 핸드볼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몇 명이 하는 경기인지 처음 알게 됐어요. 높이뛰기 선수도 그렇고 비인기 종목이지만 묵묵히 훈련하고 올림픽에 도전한 선수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참 많은 생각 하게 만드는 네, 그렇죠. 그런 우리 사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영화가 주는 그 울림만큼이나 좋은 네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임순애 감독의 2008년도 작품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살펴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펼쳐지는 핸드폰 한 팀의 인원 바로 2번 7명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일본이 꼭 져가지고요.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이 8강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에서는요, 썬팅 뉴스 박강일 작가와 함께 남양 특집 역사 속의 무서운 이야기로 꾸며드리겠습니다. 기대만 해주시고요. 자, 끝곡으로 악뮤 아이유의 낙하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손을 잡으면